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40조. 오늘은 요 조문 하나만 가지고 뭐 10분이 됐던 15분이 됐던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중경서 조문 가운데는 뭐 불후의 그 명처방들이 뭐 많죠. 뭐 줄 잡아서 한 50까지는 되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의학 역사에서, 중경서 역사에서 나가서는 한의학 역사에서 어떠한 조문이 가장 중요하느냐 꼽은다면 저는 요 조문을 주저없이 꼽을 정도로 이 글은 의미가 있는 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에 가냐면 여기에는 한의학의 역사와 또는 인식, 또 요 사이에 고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글자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돼요, 이 자체가. 자,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할 때 뭐로 공부해요? 기본적으로 육경변증이거든요. 육경변증의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조문이 태양병 조문에 왜 많이 나타났을까? 여기는 자, 태양병이라는 명칭도 아예 없어요. 범병이래, 범병. 범이 뭐냐? 범자가 뭐냐, 범자가. 모든 것, 일체, 대략, 대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병증에 발안을 하고 나서 토법을 쓰고 또 안 되면은 하제를 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한토화 병행법, 한토화를 병행하는 치료법이다. 이게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법이라는 거죠. 고법. 발안하고 토하고 하하여 요거는 여기가 똑같아요. 만약이 아니에요. 설사의 소리예요. 설사. 이와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설사 진액이 손상이 되고 혈액이 망실될지라도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음양이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음양이 스스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뭐 믿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몸의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다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바로 범자라는 거야, 범자. 범이 뭐냐? 일체라는 모든 것. 요 범이라고 하는 거는 어원이 결코 글자를 적을 때 우연히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글자에 그 관례라는 게 있어요. 관례. 글자도 쓰는 관례가. 제가 이 글에 그 주목하게 된 거는 춘추자전의 서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에도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범례가 있고 변례라는 게 있대요. 범례와 변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변칙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일체의 병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 강평본에 보면은
상한과 잡병에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서 상한과 잡병은 모든 병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열, 허실, 표리, 개념인을 일체, 8강변증을 일체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 무조건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진액이 손망되고 혈액이 망실될지라도 이렇게 되면 치료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왜 이게 또 중요하냐. 이 당시 사람들의 생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액이에요, 진액. 여기 분명히 표시되어 있잖아요. 중경서를 읽어보면 오직 이 진액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진액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대승기탕이라든가 승기탕이 진액을 손상시킨다는 약으로 오인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인받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환시키는 이유가 뭐냐? 발환을 우리 몸이 땀이 안 나와서 발환을 시키는 거지만 궁극적인 거는 진액을 보존시켜야지만이 우리 몸의 체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졸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대에서부터 인식되어진 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가 있죠. 이거는 뭐냐? 중경서의 치료법을 관통하는 방법이에요. 고법이에요, 고법. 이게 바로 이 조문이 고법이라는 거예요. 태양병의 약발 이게 얼마나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 이거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랬지? 그 정도로 이와 같은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왜 썼을까? 이거는 왜 썼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괴병을 경험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병증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상했던 병증의 원인이 뭐냐? 바로 진액과 혈액이 손망됐다는 거예요. 이 치료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중경서 조문에 왜 이와 같은 치료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료법이 탁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중경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전수되어 왔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생뚱맞은 용어예요. 중경서에는 음양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질 않았어요.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글이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있고, 요렇게 한 사람 있고, 요렇게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뭐 비판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글과 이 글은 맞지가 않아요. 이 글은. 그래서 이런 거는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병이 다 낫죠. 요거는 후세 사람들의 의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난다. 자, 그러니까 일체의 병증에 발환하고 토하고 하하여 설사 진액이 손망되고 혈액이 망실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일체의 병증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병이를 고찰하지 않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도 허실을 묻지 않고 요즘 말하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한 토화를 병행한다. 설사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설사 망진액, 망열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괴병이 병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날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빨리 병독을 배출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발한, 토 하는 뭐예요 이게? 우리 몸의 배설구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배설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보면은 발화는 표위, 토법은 상초. 이게 이제 약간 소양병하고도 관계 있어요. 반표벌레 관계 있어요. 합법은 이위잖아요. 자연히 이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표리에서 반표발리 개념이 발생돼, 병의 개념이 발생되고 치료하다 보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진액이 손상되고 괴병이 발생되니까 이 괴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토화 가지고 양력이 어디는 미치지만 어디는 미치지 않고 어떠한 병증에는 어떠한 약이 치료가 되는데 어떠한 데는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걸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처방에 대해서 잘 강의는 못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이 기준을 따라서 병세에 따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경서에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흔적들이 역력히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 방법론의 좋은 점과 문제점, 그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치료 방법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한토화법에서 청화법, 이수법, 화해법, 온법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는 옛날 사람들이 중경전후로 해가지고서 치료의 방식과 의안에 있어서 이 진액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진액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열병이죠. 열병이잖아요. 열병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진액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열병의 소재에 의해 가지고서 진액이 손상되더라도 나타나는 병증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나타나는 그 병증에 따라서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방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먼저 이것을 어떠한 방법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터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후세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도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 해석이니까. 자, 일단이 중요해요. 일단 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단 써라.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후세 가가지고 쌍해법이라든가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마왕탕하고 대승기탕하고 이진탕계통을 합방해가지고서 나오는 처방 같은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이와 같은 이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방풍동성산이 바로 전부 다 일망타진이죠. 방풍동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이게 치료가, 이거는 제 후배 하나가 제가 진단반 했는데 후배가 어떤 습하고 뚱뚱한 사람이 정력제 먹으러 왔는데 제가 방풍동산을 줬대요. 근데 그 환자가 나중에 와서 왜 그 약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육미지왕탕만 보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방풍동산 몸에 있는 병독을 해소해주면요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의식 중에 보약 개념에 대해서 저도 아직도 못 벗어났지만 이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경서에는 보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가면은 대왕은 열실에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실증이고 부자재를 쓰는 거는 허증이다. 망양이니까 허증이다라는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발전한 용어의 개념이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음양자와 음양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면 반드시 낫는다. 이것은 후세 사람이 거짓으로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대번에 보고 글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치법을 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고법의 의도는 뭐예요? 빨리 병독을 배설시켜야 된다. 배설이 목적이에요. 배설이. 옛날 사람은 단순 무식하지만 의외로 이것이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한의학의 그냥 막말로 해서 50%에서 한 60%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들면 50%에서 60%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이 고법의 의도를 도리어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무서워서 안 하죠.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 제가 소개해주면 오늘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바로 끝나요. 맹자에 보면은 시를 설명하는 자는 설시자, 여기 문은 뭐냐, 불이문 해사하며 불이사 해지요 이의역지. 이게 참 요게 아주 그냥, 자 여기 문은 글이 아니라 글자예요. 글자 하나 가지고서 요렇게 전체 요 하나의 구절, 글자 하나 가지고 그 글을 해치지 말며, 또 구절 가지고, 하나의 어떤 구절 가지고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구절 가지고서. 여기 이의 역제는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서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야, 이거 잘못 작게 나왔네요. 이것이 그 본래의 뜻을 얻는 것이다. 이거는 글 공부하는데, 자, 어찌 반드시 시만 이와 같겠느냐. 중경서를 공부하는 데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이 조문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처방을 배우겠어요? 뭐를 배우겠어요? 그러나 왜 옛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코 당대의 그 명의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왜 번병에 발안하고 토하고 하했겠어요? 나름대로 그게 이유가 있었고, 치료가 어느 정도 탁월한 점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의역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인체의 많은 병증은 몸이, 우리가 요즘에는 당신 면역 기능,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면역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독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명해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기력이 건강해지는 거는 우리 몸이 하는 거지 약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약 개념이, 한의학에서 보약 개념이 중기서부터 들어옴으로 해서, 보약 개념이 왜 들어왔냐면은 한의사들이 부귀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보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허증이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우리 몸 자체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를 하면은 우리 몸이 저절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대왕은 마황이나 대왕을 실증약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생 가야 무서워서 손도 못 대요. 석고 같은 것도 못 된다고요. 망초, 활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방은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배운 요 조목 하나가 중경서 전체를 관통을 하고, 모든 처방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수많은 오치와 역치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수한 개병을 경험하면서 표리, 허실, 병성, 이와 같은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기가 막힌 명문장들이 앞으로 즐비하게 나타나요. 예. 그러나 사문병으로 넘어가면서 글이 완전히 또 질이 멸렬해진다. 예. 그 체계를 못 갖춰요, 또. 그러니까 중경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육경변증으로 억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삼양병에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해요. 소음병에 있어서도 사역탕이라든가 진무탕이라든가 복령사양탕이라 이런 같은 것은 아주 훌륭한 약들이에요. 오수유탕이라든가.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문병에 있어서 그 조문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삼양병에 비해서. 그것을 우리가 초기에는 이와 같은 다소 글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뒤섞여 있는 거죠, 글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로 천고의 명문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글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수준 미달의 글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관점, 맹자가 말한 맹자도 이와 같은 논평이죠. 반드시 자기 뜻이 최종적으로 자기 합리적인 이성적인 뜻으로서 글 쓴 사람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서지학적 그리고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처방들이 발전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그 조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